이럴 때는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신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지금. 그래서 그냥 기존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끝장을 볼 때까지 그냥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삼성전자의 좀 반등 여력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승 여력이? 그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내수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또 스페이스X 관련 로봇 관련 그런 것 중에서 많이 올라간 거를 하지를 마시고 조정이 끝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저 회장님과 함께하는 2026년의 이제 첫 방송인데요. 지금은 이제 1월 5일 이제 장 마감한 상태인데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사상 최고치 경신하더니 오늘은 더 폭등을 했더라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3.4% 오르며 4,400을 돌파했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랑 이런 강세장 앞으로도 지속되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 지속될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철저하게 그 외국인 매수세에 달려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7%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커다랗고 우리가 무겁다라는 주식이 뭐 7%씩 올라가고 과거에 지난해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11% 올라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52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벗겨서 역시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이닉스하고 이 반도체 투톱 그게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2조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 급등을 이끌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2조. 외국인이 2조 1,751억을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제 많은 부분이 삼성전자가 있고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관하고 연기금에서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매도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 외국인이 그 매수세가 지속되느냐 아니면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외국인 그 매수세가 지난주 금요일보다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분위기로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쪽.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역시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수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해 가지고 있어서 포지션 취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 가지고 있던 거, 저는 그 반도체 ETF하고 이전에 반도체 ETF를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셨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월 달이죠. 11월 달 그때.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코스피 200 ETF 그거 하고. 근데 그거는 그냥 보유하고 있고 이럴 때는 이제 꺾일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5,000포인트 간다는 말도 있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6,000포인트도 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신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지금. 그래서 그냥 기존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끝장을 볼 때까지 그냥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쭤봐야 되는 게 어쨌든 지금 한국 지수를 올린 게 개인과 기관, 특히 개인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이 많이 샀고 외국인이 이제 지수를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외국인은 그럼 한국의 주식을 좀 왜 샀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외국인이 좀 살 것 같으신지 좀 안 살 것 같으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외국인도 이제 부류가 여러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큰 사이즈로 6부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쪽에서 사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추격 매수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다른 쪽에서도 그 외국인이 그러니까 미국계 자금이라든가 중국계 자금, 뭐 일본 자금, 또 중동 자금, 뭐 유럽 자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든지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요것도 역시 그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이론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저걸 사네 그러면 좋아서 사는 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망이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당분간은 더 지속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전망이 좋아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빅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진행되고 있고 실적이 이제 좋은데다가 또 향후 실적도 좋게 보고 있으니까는 당분간은 그 당분간이라는 게 6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역시 D램 값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그게 최근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역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전부 다 그 세계적인 그 반도체 업체다 보니까는 나쁜 거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던 게 이제 그렇죠. 나쁜 거고 네. 실적 면에서는 아직은 상당히 좋게 전망이 되다 보니까는 매수가 이어지는 네.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지수 관련해서 올해 연초니까 한번 몇 개만 더 여쭤보면 증권사들이 올해 2026년 코스피 상단 4,500에서 5,500까지 이제 보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미 사실 뭐 4,500 근처까지 다 왔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5,500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몇 %만 더 오르면 5,500이 가는 거라면 20%도 안 될 거란 말이죠. 아, 근데 네. 아니 이제 근데 혹시라도 네. 반도체가 둔화돼서 이제 증권사에서 전망을 할 때는 네. 평균 가격이 있고 이제 종가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전에 몰랐고 그렇죠. 심지어 한 달 전도 모르잖아요. 누가 한 달 연초에 전에. 지금 4,400 이렇게 아, 빨리 올 거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솔직히 한 달 뒤에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당장 이게 주식 시장이 좋다고 해가지고 네. 뭐 5,500 가면 좋죠. 가면. 네. 그러면 가면 이익 실현을 하고 또 어떻게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급락세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네. 지금 이제 단기 전망만 하자고요. 그러니까는 네. 뭐 그래서 올라갈 때 부담스러운데 네. 기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갖고 있는 거를 그냥 즐기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전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그런 거예요. 혹시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새해 다시 유입되는 현상이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부분도 좀 있나요? 여기에서는 수치상으로는 안 나오죠. 네. 그러면 개인이나 뭐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또는 뭐 있다 하더라도 네.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작은 것 같고 절대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코스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니까는 뭐 이렇게 네. 사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 상장사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높아지는 더블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거가 미리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것도 그래서 뭐 밸류 문제도 그렇고 이제 상장사 영업이익도 그 대표적인 그 반도체 기업 말고도 지난해 제가 이렇게 조사한 거를 의하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상장사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 종목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거를 이렇게 예측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역할은 하죠. 그러니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라온 게 네.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거지. 그 외에는 뭐 일단은 대기업 들 상장사 상위 종목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이 올해도 역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그렇지만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보면은 지난해 트럼프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관세 부담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1분기 정도 지나가 봐야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나 성과 이런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그러면은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연초에 올라가는 거는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것도 있어요. 일견. 그리고 또 아시아 신흥국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 PER이나 뭐 PBR을 적용할 경우에는 코스피 6천 도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기사들이 있던데요. 이런 의견도 뭐 이 자체는 공감을 하시나요? 뭐 6천 간다 안 간다 간다.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네. 괜히 갖다 붙인 말이고 네. 그거는 이게 주식이 과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열.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뭐 긍정적인 거 갖다 붙이고 네.
떨어진 다음에는 또 뒷북 치듯이 뭐 이렇게 부정적인 거 갖다 붙이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신흥걱정시라고 그러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이제 정치적인 그 대선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 친시장 정책하고 또 이제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가지고 돈줄에 막히다 보니까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 거지. 그 시장 여건이 그런 거지. 그 장이 좋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거는.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 4,400 한 50, 뭐 40 정도에 와 있는데 지금 어쨌든 뭐 그 사이 기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오르는 장에서 좀 많이 좀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옛날에 코로나 폭등장과는 다르게 그때보다는 좀 가열 분위기가 개인의 가열이 좀 낮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막 다시 급락하고 그럴 일은 좀 없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같은 경우는 종합기미운동 그냥 그거는 나중에 뒷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때는 유동성이 너무 그냥 공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거고 유동성만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금리 인상 말이 나오면서부터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주가가 그냥 급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유동성 플러스 실적이 가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때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엄청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조방원들이 올라갔던 거고 하반기부터 그 반도체 주식이 올라간 거라 질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번에는 만약에 그래서 지금도 그 상반기나 뭐 하반기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장이잖아요. 그리고 실적장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다 유동성장이 같이 가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주식이 반도체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경인했던 그 주식들이 실적이 둔화된다든가 그러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역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에 의한 실적장이 가미가 된 거라 그 실적에 따라서 그 이번에 그 미국 그 상장사들 중에서 실적이 둔화되고 막 그런 주식은 반도체 중에서도 급락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뭐 지수만 한번 점검하면 매달 이제 한 번씩 나와 주시니까 상반기만 봤을 때 지금 상반기 끝자락쯤에 갔을 때는 그래도 지금 지수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을까요? 다시 좀 밑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그렇게 그 이제 증권사들 그래도 하반기를 오히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고. 그러니까는 상반기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나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정도는 지금 상태나 추가 정도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지난 주말에 사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수가 마두로 대통령 생포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뭐 국제 유가랑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걸까? 실제로 뭐 베네수엘라 뭐 국민들은 이걸 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국민들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메인인 나라 그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 그런 나라라 그러면은 이게 OECD 같은 국가는 아니니까. 그것도 그렇고 별 영향이 없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이렇게 뉴스 보니까는 석유도 원인이 있고 뭐 이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뭐 그게 있는데 전혀 영향이 없죠. 전혀 미국장에도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오늘 이제 증시를 이끈 게 외국인이 많이 샀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종목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기관부터 볼까요? 기관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10% 정도 올랐어요. 맞아요. 한미반도체 한 15%? 한미반도체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뭐 아시다시피 HBM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라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지난번에 뭐 10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세차게 올라간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그동안에 상승폭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써 2024년에 2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20만 원 밑에서 계속해서 기고 있었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에서 이 전망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 에코마케팅은 이제 요거는 상장 폐지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개 매수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금요일 날에 상한가 갔다가 이제 오늘도 많이 올랐다가 이제 그랬는데 네. 그거는 그렇고 하나오션이야 뭐 마스가 네.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매수를 한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나 원익 IPS 같은 거, 오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네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지금 가격이 많은데 이거는 기관에서 샀다라는 네. 거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로 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산 거고 이오테크닉스나 원익 IPS는 반도체 주식이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많네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2위, 3위, 그다음에 9위, 10위, 10종목 중에 4개. 자, 외국인 가볼까? 외국인은 외국인은 삼성전자 역시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또 역시 그렇고 반도체. 역시 두산에너빌리티는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다 보니까 네. 이게 대폭 올라간 거예요. 네. 원래 두산에너빌리티가 엄청 좋은 회사인데 네. 그동안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73,000원, 75,000원까지 있다가 오늘은 이제 8만 원을 넘긴 그렇죠. 거거든요. 지난번 고점이 95,000원인데 그거 넘어가나 이제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있고 한미반도체는 같이 매수를 한 거고 이렇게 같이 매수하는 종목이 좋은 거죠. 이거 셀트리온도 그렇죠. 그렇고 한국전력도 지금은 원전주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사면서 원전주 괜찮다고 보니까는 이제 매수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셀트리온도 좋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체 많이 오르는데 원체 네. 그 뭐 지난번에 그 기술 수출 뭐 하면서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좋게 보나 보죠. 이제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매수를 한 거. 결국에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 네. 네,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는 종목이 오늘 세게 나타났네요. 지금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산 거 한 번 더 여쭤보면 삼성전자 같이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뭐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네, 셀트리온, 그리고 이렇게 5개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그냥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사야 될 종목이 가장 큰? 원체 전망을 좋게 보니까 네. 이렇게 갭상승하는 거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야, 근데 이틀 연속. 와, 그러니까는 이거 감탄 나오네, 감탄. 갭상승 이게. 시초가부터 갭상승해가지고 확 뛰어 오른 게 이게 진짜 감탄사가 나오네. 네. 그러고 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도 외국인이랑 기관이 둘 다 같이 매수를 했던데. 그러니까 이제 또 모르죠. 어쨌든 본주가 많이 올라가니까는 의결권이 네. 없다 그러더라도 그냥 같이 쫓아서 올라가는데 거의 그래프 본주보다 조금 싸니까는. 네. 그러니까 뭐 같이 올라가는 거죠, 뭐. 그거.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13만 전자 돌파하고 14만 근처까지 와 있는데 지금 7% 오늘 급등했고 SK하이닉스도 오늘 2% 넘게 오르면서 69만 원 돌파했는데 전문가들이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하는 근거랑 이런 의견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네. 뭐 이제 원체 요번에도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벌써 77만 원 네. 그 목표가를 그렇게 수정을 했었죠. 하이닉스도 역사적 신고가군요. 아, 그럼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난번에 51만 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네. 그래서 이거 그래프상 보니까 여기에서 이게 좋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막 갭상승하고서 그냥 계속 날아가서 신고가가 된 거예요. 이런 거는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차트인가요? 아, 근데 좋은데 부담스럽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 하이닉스가 요날 11% 올라간 날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고서 정고점 벗긴 다음부터 이렇게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해가지고 또 이렇게 네. 한 2달 횡보하다가 다시 신고가를 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주식을 저도 오래 했지만은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아무리 실적 위주가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걸 가지고 가격이 이제 우리가 단순 가격으로 69만 6천 원이면 뭐 70만 원 돈 되는데
이거가 몇백만 주식 이렇게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가총액도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시가총액이 하이닉스가 506조, 삼성전자가 817조, 우선주가 83조, 뭐 거의 합치면 1300, 1400조. 와, 이전에 한 몇 달 전만 해도 두 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이제 1000조가 넘는 세상이다 하고 있는데 어느새 1300조. 1300조가 넘으니 뭐. 네, 두 개 합쳐도 1300조. 그러니까는 거래량도 어마무시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뭐 그 금액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진짜로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만은 여기에 시가총액으로 되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직 돈을 막 네, 그렇게 벌진 않죠. 그렇게 많이 뭐 53조 시가총액이 53조면 그래도 뭐 1조씩 벌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주식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실제로 시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쏠림 현상. 어떻게 이게 평가하시나요? 이 유동성 때문인가요? 유동성도 같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유동성 플러스 이제 실적.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외된 주식은 이제 가지 않는 거고 손이 안 나가는 거고 실적이 확실하고 그런 종목에 돈 쏠림이 심화가 되는 거죠. 유동성은 넘치는데 그게 이제 여러 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실적으로 인해서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은 안전하다는 그 투자자들 그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돈 쏠림이 심화돼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넘치는데 거기에다 이제 확실한 종목.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 외국인들도 역시 돈 쏠림이 심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그럼 이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사실 호황기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뭐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죠. 주가가 오르는 건데 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얼마 정도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데 뭐 원래는 이제 과거에 2년에서 4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그 고점이 220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고점 뚫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15, 15% 정도 떨어졌죠. 네, 근데 왜 떨어졌어요? 경쟁사? 그렇죠. 그러면 경쟁사라는 거는 결국에 공급이 이제 원래는 HBM에서 전 세계의 그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그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거기에서는 TPU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제 공급업체가 독점적 지위에서 지금은 이제 경쟁업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네 거를 이렇게 독점적으로 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원래 공급자 우선주의에서 수요자 우선주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무데나 다 납품을 하면 되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확장이 되는 거죠. 시장이 커지는 건데 역시 이제 D램 같은 경우도 공급을 많이 해내다 보니까 지금 저게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잘 팔리잖아요. 근데 공급을 계속해서 찍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반도체 경우도 치킨 게임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 도태되고 없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몇 년 지속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는 계속 확장되는 거는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계속 확장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당장 미국에서 얼마 전에만 해도 AI 거품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나오면 빨리 꺾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는 예측하는 게 지금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높이만큼 더 오를 수 있지만 부담스럽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뭐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만큼 그 높이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요즘에 좀 아까 오늘 장에서는 좀 매도한 부분이 있다고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저평가된
오히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좀 반등 여력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승 여력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 그 늦게 올라가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 상반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뭐 한물 갔다는 등 여러 얘기 너무 많이 많이 들었잖아요. 많았죠. 그러니까 5만 원 초반일 때. 네. 그래서 많이 했는데 이제 요번에 작년 요때겠죠. 상반기부터 요 하반기까지도 올해 사실 1월까지도 뭐 아니 올해가 아니죠. 작년 1월까지도 작년 1월이 아니고 작년 5월 달까지도 그랬어요. 5월 그런데 달. 이게 작년이니까 지금 네. 올해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작년 5월 달까지 그러다가 제가 5월 8일 날에도 저기 그 강연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5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제가 괜찮다고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많이 맞습니다. 드리고 언론 인터뷰도 그렇게 맞습니다. 했었는데 이 가격에 따라서 주식 안 살까 사지 마라. 그런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도 해주셨죠. 그랬는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HBM 3.2를 납품을 하고 HBM 지금 4.2도 역시 테스트가 통과돼서 양산 체계를 갖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다 D램 값이 급등을 하면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별서 그것도 바닥권 대비 제가 60불, 70불 할 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300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반도체가 다 올라가는 거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당장 전망이 괜찮고 향후 몇 개월 전망이 괜찮은 것들에 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6개월 뒤를 우리가 예측하고 그러기는 저도 무리고 예측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회장님께서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 상반기는 지금 위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플러스로 이전에 작년 11월에 나오셔서 반도체 ETF는 사도 괜찮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도 같은 의견이신 건지.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우리가 봤듯이 기관에서도 그 지수 ETF를 산 거죠. 아까 레버리지. 그거를 샀는데 결국에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게 여기 지수 ETF,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밖에 없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거는 어떤 게 수혜다. 다 수혜예요, 다 수혜.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선별적으로 또 올해 특히 이제 특화된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온 디바이스 이제 반도체인데 단기간에 아주 그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종목들도 만약에 많이 쉰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런 경우는 단기간에 50% 이상 올라간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종목이 되게 많이 있어요, 반도체 중에서. 그러니까는 너무 많아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올라갈 거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렵고 되게 빨라요, 또. 너무 빨라요, 너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급등을 시켜버리거든요. 뭐,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이제 어떤 종목이 좋다 또는 주식이 좋다 그러면은 그게 쉴 때 매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좋다 그러면은 그냥 팍팍 올라가 버려요. 그냥 돈들도 많은데다가. 지금은 이 주식에 관해서 말하기도 어렵고 추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특히 리딩하는 그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더 빨리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야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냥 시장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렇게 트레이딩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제 수익을 내는 종목을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를 본다든가 또는 이렇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영상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그걸 보고서 대응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은 수익 내기가 되게 이런 종목 쫓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급등을 한 것들을. 그러니까 뭐 예측을 하고서 이럴 때 샀으면 좋은데 이럴 땐 누가 사요 또. 그러니까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특징이 그래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한번 쏠리면 확 쏠리는군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아까 반도체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거든요. 아까 제주 반도체 이렇게 봤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SFA 반도체인데 뭐 한 2, 3일 사이에 막 50%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000원 초반했다가 오늘 6,000원이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6,180원까지 거의 뭐 일주일 만에 50%씩 올라가고, 아까 이제 제주 반도체 이것도 역시 며칠 사이에 네. 오늘 그 3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만 원도 안 됐던 게,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막 50%. 지금은 어떤 게 좋다 그러면 그냥 막 진짜 거침없이 올라가거든요. 거침없이. 선생님 차트 보니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렇게 갭상승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갭상승 올라가는 만약에 이제 뭐 초기 며칠 정도 한 1, 2, 3일밖에 안 됐다고 칠게요. 그때 따라가도 되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따라가면 이건 안 된다는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늘 맞진 않겠지만 어떤 좀 기준점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죠. 네. 향후 요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그 섹터가 간다. 그렇죠. 상승하던가 이슈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은 네.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크게 올라갔는데도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경우는 쉬지 않고 올라갔는데 요거는 넥스트 거래소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쉬고 있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일회성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일회성이냐 아니냐. 일회성인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국에 방문했잖아요.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화장품 관련 주식이라든가 또는 여행사 관련 주식이 반짝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속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 하루 이틀 올라간 다음에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커플링 될 수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하루 이틀 올라가도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역시. 네. 너무 급등하고 갭상승하지만 않으면. 네. 너무 이격이 크게 막 확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추격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자, 그럼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는, 시장을 지금 이끄는 중심 섹터는 좀 어디일까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가 대형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소부장 그 반도체 주식들이 따라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일단은 가장 큰 섹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스페이스X 관련 주식 있죠. 네. 그게 이제 상장하다 보면 기업 가치가 1,100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페이스X 관련 주식들도 상당한 거고,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로봇주 있죠. 로봇주. 네. 휴머노이드 로봇 비롯해가지고 피지컬 AI 로봇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2만 원짜리가 한 3배씩 올라간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5천 원짜리가 요번에 4만 8천 원까지 올라왔으니까는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조금 쉬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는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좀 쉬는 편이고, 그래도 지금도 갭상승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저가권에 있는 로봇을 인수한다든가 이런 개별성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적 우수한 종목, 일부 바이오 업종들 이런 것들. 여기에서 보면 협진? 요것도 그 로봇 주식인데 스몰캡인데 이틀 상한가 간 거거든요. 이틀. 이 뉴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찾아보면.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반도체, 그 다음에 스페이스X 관련, 우주,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그것들은 계속 당분간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게 이제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니까는 무더기로 다 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급등했던 것들은 조금 쉬는 편이고, 새로운 종목, 저가권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는 눈여겨봐야지 되고, 스페이스X 관련 주식들도 단기간에 아주 급등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 들어가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그게 쉬고 있을 때 어디까지 쉬고 있나 그러면 그 경우도 상당히 종목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눈여겨보고서 참고로 이제 해서 아무튼 떨어져 있을 때 이제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개별성 있는 것들인데 그때 요거는
폴더블 폰 있죠? 네네. 그거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 갔고 오늘도 급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수시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또 신기술 관련해가지고서 급등한 종목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뉴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잘 보시고서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이 아주 과열권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그러면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거든요. 엄청. 네. 그래서 잘 보시면 투자할 종목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반도체와 로봇과 우주와 이제 바이오가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라고 얘기해 주셔서 로봇 좀 더 여쭤보면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에 150조 원 투입하고 규제를 푼다고 했는데 이 정책이 실제 기업들이 그러면 매출로 연결되는 시점은 좀 언제쯤으로 보시고 그리고 정부가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반도체 관세 매기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국산 로봇 기업들이 확실한 호재가 될까요?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불편한 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이 좋은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초도에 이제 그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중국에 이제 저가권 있죠. 중국의 또 로봇에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기술이 이렇게 좀 시원찮았는데 지금은 엄청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렇게 봐도 기술이 엄청 뛰어나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으로 연결되려고 그러면 어쨌든 매출이 잘 팔려가지고 많이 발생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들. 네, 이건 레인보우 차트죠. 그러니까는 항상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가권에는 괜찮은데 주식의 기본이 많이 올라가면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면 이제 조금 불안하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CS 2026이 아마 6일부터 9일까지인가요? 어쨌든 있는데 공개된 피지컬 AI 올해 또 키워드 중에 하나 피지컬 AI가 될 것 같은데 피지컬 AI 기술들이 거기서 등장하는 것들이 국내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부양 좀 핵심 모멘텀이 또 될 수도 있을까요?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혹시라도 큰 계약을 체결을 했다든가 어디에 납품을 한다든가 글로벌 기업에 이렇게 부품을 납품한다든가 그러면 주가가 당장 그냥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거는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주식들도 있어요, 꽤. 그러다가 이제 모르죠. 그게 또 끝나고 나서 세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락을 하는지. 그런데 투자에 참고를 할 만은 하죠. 그게 선반영된 것들도 있고 일부. 그리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현대차 그룹의 기업 가치 재평가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현대차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에서 그 로봇을 생산해내고 그러면서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따라 보다 보면 현대차도 그래서 오늘 올라간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올라간 게 이제 그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그 기대 심리로 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반영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회장님께서 아까 전에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는 반도체와 스페이스X 관련된 우주, 그다음에 로봇과 일부 바이오 종목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올해 상반기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이 중에서 유망 섹터가 더 나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섹터에서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어떤 섹터들이 좀 시장 중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은 반도체가 1등일 것 같고 반도체 역시 1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로봇주, 일부 스페이스X 관련 주식. 일단은 주도하는 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네,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만약에 지수가 추가 상승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그러면 개별 종목이 개별 이슈에 의해서 급등락이 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건 이제 바이오주는 늘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에 많이 올라간 것 말고
항상 새로운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추격 매수 말고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메디아나 이런 것들도 다 저기잖아요. 이게 바이오인데 이것도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간 거. 여기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또 신고가를 치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니까는, 그러니까 그래프도 많이 봐야 되고, 평상시도 많이 봐야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관심 밖에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되고, 추격 매수해가지고, 그게 네. 뭐 나쁜 뉴스는 없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이 지지선까지 오면 매수해서 천천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바이오 섹터 일부 종목 얘기해 주셔서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서 바이오 섹터가 올해 좀 주도주 상반기가 될 수 있는지 금리 인하랑 관련해서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아직 의장 지명 후보로 뭐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케빈 해시든 케빈 워시든 둘 다 이제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을 주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도 어쨌든 인하의 방향성이 좀 더 강해질 것 같지 않으신지. 아예 그거는 그 네. 바이오주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아주 과거에 황우석 그 줄기세포 있잖아요. 그런 거가 있을 때가 주도주가 되지. 지수 자체 시가총액이 아무리 커도 그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바이오주들은 개별주란 말이에요. 개별주.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그 개별 기업 바이오가 호재가 나오고 그러면은 덩달아서 지난해 하반기에 테마성 있는 바이오주가 올라간 거는 저거예요. 그 비만약, 비만 치료제 관련 주식들은 그 전체적으로 테마성 있어가지고 D&D 파마텍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기업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죠. 이제 그거하고 또 그 12월 달 같은 경우 탈모 관련 주식들 있죠. 그런 경우도 이제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몇 개 종목이 이제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수를 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 역할은 못하는 거죠. 그냥 그런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테마성 있는 그 바이오주들이 같은 무리를 지어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비만이라든가 또는 탈모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자, 그렇다면 한동안 좀 조용한, 물론 원전은 지금 오늘 좀 주가가 좀 급등하긴 했지만요. 조방어 섹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조방원에서 이제 조선 일부 종목만 그 올라갈 때는 조방원 그래가지고서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거기도 우리가 그 핵 원료 잠수함 지금 이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그 트럼프가 꼭 집은 회사가 하나오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하다 보면 뭐 하나 시스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요번에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 마스가가 실현이 되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배를 이렇게 건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 그거 위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조선기자재도 많이 올라가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상승해서 탈락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조방원에서 그 방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수주를 요번에 대규모 수주를 받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에 한해서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섹터 전체가 가는 거는 좀 그건 아니고. 지난 것 같고. 그러니까 원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전 관련주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종목들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 종목,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기관이 사는 종목, 그것만 이제 집중해야 돼서 그래서 선별적으로 집중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전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 선언과 AI 데이터 센터 전력 폭증이 맞물려서 이제 원전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면 지금이 원전주 투자의 제2의 전성기 초입이라 보시나 아니면 지금 원전주에 아니에요. 진입하는 건 이미 늦었나요? 그거는 이제 초입이 아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얼마에서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쌌었죠, 주가는. 2만 원에서 올라간 거예요. 2만 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초입이 아니지. 그 이슈로 해서 다 올라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종목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여기 2만 원에서 올라간 이게 거예요. 불과 작년 초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래서 미국의 원전 관련주 대표적인 회사가 몇 개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주식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뭐도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 그 주식은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유스케이 파워가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닌가요? 네, 많이 떨어졌죠. 이제 네. 요거는 그 유상증자가 진행 중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원래 10불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원전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원전 르네상스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이 전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를 뭐 설치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10불에서 55불, 60불까지 올라갔어요. 55불까지. 그런데 지금 다시 14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6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저도 여기서 지난해 벌은 돈, 미국 주식에서 벌은 돈 여기서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 털어놔서 지난해 이거하고 오클로라고 있는데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는 이제 150불까지 갔다가 지금 한 80불 정도 하나. 그럼 미국의 원전 관련주가 이제 고점 찍고 좀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에 예를 들면 두산일보 같은 대장주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지금 어쨌든 주가가 뭐 살짝 고점 찍고 조정받다 다시 오늘 반등하긴 했죠. 네, 근데 원체 좋으니까는 그 네. 가스터빈 그 수주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이 필요한 건데 거의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유일하고 뭐 네. 이러다 그러니까는 요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지난해 이제 하반기 있잖아요. 11월, 네. 12월 달에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그 돈은 못 벌면서 이 전망만 좋은 거 있잖아요. 미래 기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하고 가장 SMR 관련 주식들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런 주가들이 작년에 그 미국 주식 시장에서 작년 11월, 12월 달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들도 실적이 수반이 안 되면서 테마성으로 상승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한번 이렇게 그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럼 혹시 지금 눈여겨볼 낙폭 가대주 같은 거 있으실까요? 없어요. 지금 아니면 지금 이제 지수가 이만큼 오르는데 여기 섹터 너무 안 올랐다. 좀 굉장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아,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게 네. 주식은 우리가 이제 재무학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 거고 그렇죠. 안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외된 업종 그리고 산업 자체가 소외된 산업 사양산업 그런 거는 주가가 그러면 결국에 실적도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는 업종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단지 이제 어떤 주식들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 참고로 하냐면 지금 같이 올라갈 건데 어떤 시장 그 다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제어되어 있는 상태 있죠. 또는 단기 이슈로 해서 올라갔다가 좀 쉬고 있을 때 그럴 때 매수해가지고 다음에 올라갈 때 투자할 때 써먹는 방법이 있지 네. 지금은 소외되고 그런 종목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고 단지 이제 이 기업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타이밍을 못 맞출 때가 있어요. 타이밍을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을 스피어라고 요즘에 엄청 많이 올라간 주식이 있거든요. 네. 그게 스페이스X 관련 주식이에요. 지금은 이제 경고인데도 오늘 10원 오른 거로 끝났네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샀는데도 손해를 본 거예요, 여기서. 이거 올라갈 때 여기에 갭상승하고 상한가 가고 이날 상한가 간 거를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의 거기 그 스페이스X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특수 금속을 납품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데 이때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서. 네. 손절한 거, 손절.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재차 스페이스X가 그 테마성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급등을 했던 네.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소외된 종목 있죠. 그런 건 없어요.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뭐 다 돈을 벌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지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일찍 산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올라간 것 없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100일 재간이 있나.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팔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지 여기서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너무 오래 기다릴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지도 못해요.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때그때 움직이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입장에서 장기 투자. 그래서 이제 몇 개월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우상향하는 종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이제 지금 과도하게 올랐지만은 혹시 2월 달에 신대든가 지수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찾는 거죠, 이제. 그렇게 찾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시간이 날 때는 지수가 좋을 때 있잖아요. 소외된 종목을 사면 절대로 안 올라가요. 무조건 핵심 가는 종목들. 네, 가는 종목에서 사야지. 그렇다면 지금은 아까 전 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와 로봇과 우주와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가니까 그 중에서 종목을 찾아야 돼요. 찾아보는 게 좋죠. 그러고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난해 많이 올라갔잖아요. 몇 배씩 올라간 종목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이제 지난해로 넘겨버리고 올해 또 이제 많이 올라갈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투자자들이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익홀딩스가 지난해 5,000원에서 48,000원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도 10배 올라갈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5,000원에서 시작이 된 것처럼 올해도 5,000원, 10,000원에서 몇만 원 갈 종목을 우리가 찾는 게 이제 투자자가 해야지 될 일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거를 여유 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뒤져보고 찾아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올해 많이 올라갈 섹터에서 찾는 게 가장 빠르겠죠. 자, 그리고 중국의 한일령 강화 반사이니까 내수회복 기대감, 화장품, 백화점 등 소비자 좋게 보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할 텐데 이것이 이제 단기 테마에 그치지 않고 실적 장세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예 거의 없을 거예요. 아,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는 그게 연속성이 우리가 이제 화장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한한령 한 적도 있고 네. 그때 그랬지. 지금은 그 소비자들의 기호가 달라져서 그런지 제가 특히 이제 화장품주 있죠. 네. 그게 시세를 연속적으로 내주는 거를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종목들이.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화장품주가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에도 연속적으로 간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겁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한번 쳐보세요. 그 YG 플러스. 이게 화장품주거든요. 그러니까 YG 계열사겠죠.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올라갈 때 좋았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좋아서 이제 제가 이때도 다 보고 그래가지고 요 정도 떨어지면 괜찮겠지 했던 거예요. 여기에 60일, 120일선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깨고 더 떨어지는데 뭐 할 말이 없죠. 이런 것도 그렇고 에이블 CNC 한번 쳐보세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거 올라갈 때 좋았잖아요. 내려갈 때 여기서 반등을 했지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그리고 또 그 외에 화장품주들 많아요. 그 아주 좋은 것들도 그렇고. 그런데 시세 연속성 내주기가 올라갈 때만 하라는 얘기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이게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또 떨어지고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오래 갖고 있다가 이렇게 수익이 나고 팔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연속성이 없어요. 저것도 마찬가지고 그 여행주.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내수 부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수 관련 주식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일단은 이제 환율이 높다 보니까는 수입 물가가 다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가 너무 비싸거든요. 음식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원래 내수주인데 음식료들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제도 이제 식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재료가 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두가 이만했으면 요즘에는 만두가 요거에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가격 올리긴 또 부담스러울 테니까. 가격은 기존에 많이 올려놨는데 추가로 올리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참 내수가 살아나야지 그 자영업이든 뭐든 다 먹고 살 만한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수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 냉동 만두 관련 주식들 뭐 그래가지고 여러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도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몬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세요.
여기에 올라갔을 때가 그 냉동만두 중국에서 엄청 많이 팔렸다고 히트를 치고 그랬을 때 올라갔던 거예요. 이거 계속 네. 이거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삼양식품 요즘 어떤가요? 그러고 예, 보니까. 그것도 좀 떨어졌어요. 예. 옛날 고점 찍고는 계속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진 거죠. 많이 예. 빠졌네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만 하라는 얘기예요. 내수 관련 네. 주식들은 대표 원래 대장주였던 농심도 뭐 딱히 뭐 올라간 것도 없지만 뭐 딱히 오른 게 많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이때가 캐데몬이었나요? 그러니까는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웬만한 종목은 다 보고 있는데 네. 혹시 그 방탄소년단 왕전체 컴백과 블랙핑크 월드 투어가 올해 시작된다는데 엔터주 부진 시즌의 결정적 카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방탄소년단이 있는 곳은 하이브죠. 하이브는 그래도 견주하죠. 그래도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이게 30만 원 밑에서는 괜찮은 거고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때도 괜찮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봐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봐주고 다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때 25만 원일 때도 이건 작년인데 작년 여름에 30만 원은 넘게 간다 그랬는데 지금 30조 이건 괜찮죠. 그렇지만은 이제 쭉 가기는 어렵고 좀 떨어져야지 이제 사든가 그러죠. 자, 작년에 보니까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수익을 냈지만 대부분 좀 소액 구간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개인 투자 67%가 평균 912만 원 수익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33%가 평균 685만 원 손실을 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게 지수가 사실 작년부터 코스피 2200부터 지금 4400까지 물론 연초 오른 걸 빼더라도 어쨌든 뭐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개인분들의 수익이 높지 않단 말이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가 평균 투자하는 금액이 뭐 1억씩 되지 않는다. 뭐 보통 많은 사람이 투자하는 게 2,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 본 구간이 만약에 평균 912만 원이고 하면 많이 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느 쪽을 보더라도 어쨌든 이 좋은 장에서 33%는 돈을 잃었다라는 거 이건 팩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912만 원이 아니면 좀 더 벌더라도 이게 인생을 바꿀 만한 정도의 금액은 아니란 말이죠. 이 좋은 장에서도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못하는 어쨌든 개인들이 주식 투자로 수익 극대화하지 못하는 구조 중에 뭐라고 보시나요? 그 질문을 잘 하신 거거든요. 네. 아마 오늘 질문 중에서 제일 괜찮잖아요. 괜찮지 않나 싶은데 이제 지난 그 해 10월 31일자 이게 이제 어떤 증권사인지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증권사에서 이게 보도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이렇게 잘 들었는데 작년 10월 31일자로 그때도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통계 나온 게 그 증권회사 고게 그때가 10월 30일이니까 코스피 4,000대네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증권사가 200만이 넘는 계좌를 그 분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4명에 1명 정도만 수익이 났고 이익 실현을 하고 뭐 보유를 하고 있던지 간에 그 4명에 3명 정도가 큰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을 봤다는 이제 그 분석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때 이제 분석하기를 일단은 이제 그 이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찍 매도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만 원에 사신 분들이 많은데 8만 원대에 8만 원이 되자마자 그냥 그 이익 실현을 한 거죠, 빨리. 그렇죠. 몇 년간 고생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수익이 지금 13만 원까지 왔는데 이제 추가 수익을 못 한 거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8만 원대였으면 이렇게 한참. 갔다 다시 올라와서 본전 딱 되니까 그 몇 년, 매도해버린 거예요. 몇 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고생했다면서. 2년을 그리고 넘게. 주가가 올랐는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제대로 잘 못 살피셔서 그런 거예요, 시장을. 그러니까 과거에 살 때도 그랬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또 2차 전지에 물려있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렇죠. 개인 투자가 분들 중에서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2차 전지에 물려서 그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저희 고점과 저점까지 요즘 반등했어도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거를 손절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익은 이게 통계도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그 주식 관련 논문을 엄청 많이 봤는데 주식 관련 논문에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실현은 빨리 하고 손실은 길게 갖고 가고 손실 난 거는 손절하기가 아까우니까는 그래서 그거는 길게 갖고 가다 보니까 손실은 키우는 편이고 이익은 조금만
이익이 나면 빨리 실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투자 방법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익이 크게 이런 네. 큰 장에서도 큰 돈을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네. 많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승장 있죠.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말하는 그 투자 10계명이라고 있어요. 남석간의 투자, 네. 주식 투자 10계명. 네.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그거를 평생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승장, 하락장을 지수 상단, 하단을 예측하지 말라라는 게 두 번째. 그러니까 지수 상승할 때 아까도 저한테 질문을 하셨잖아요. 뭐 상승 몇 포인트까지 갈 그런 거를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예측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왜 예측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 상승장에서는 오버슈팅이 일어나거든요. 네. 하락장에서는 언더슈팅이 일어나고 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초기에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초기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까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데드크로스가. 그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도 다 팔지 말고 한 10%는 남겨뒀다가 그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래프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공부나 그게 부족하다 보면 이익을 극대화를 못 시키고 손실은 극대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하는 거고 네. 남들이 죽겠다고 할 때 매수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큰 손실은 이제 없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 ETF 또는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 ETF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일정 금액, 일반 분들 생각하면 엄청 큰 금액인데 그 경우는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는데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다음에도 이제 이번 말고도 또 다음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도 있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고 시장을 살피는 그런 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다 보면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겠죠. 올해도 또 마찬가지고. 네. 자, 회장님과 연초의 첫 방송인데요. 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요약하는 질문으로 지금 현금이 5천만 원 있는 분이 어디에 좀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은지 어떤 섹터에서 좀 기회를 찾으면 좋은지만 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결국에 네. 반도체 또 스페이스X 관련 네. 로봇 관련 그런 것 중에서 많이 올라간 거를 하지를 마시고 또는 지금 이제 정체되어 있지만은 어떤 그 조정이 끝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거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바이오도 괜찮다 그랬는데 바이오들도 아까 이제 그래프로 어떤 종목을 이렇게 봤지만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그 지지선 있죠. 네네. 그런 쪽에서 매수했다가 다음에 급등할 때 매도를 하면 충분히 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주들도 급등하는 거 말고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 21선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또는 61선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질 때. 그런데 이게 올라갈 때 그 이유를 좀 알아뒀다가 회사가 괜찮은데 싶은데 많이 떨어지고서 지지선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매수를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거를 이렇게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네. 근데 한번 이렇게 이제 어떤 주식이든지 바이오 주들도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때 이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21선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주식은 61선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기본적인 그 가치는 훼손이 없는데 근데 단지 이제 소외된 거로 인해 가지고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뉴스화 시키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는 그런 종목을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도 엄청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끊임없이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할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한 가지 말씀해 주셔 여쭤보면 이 메디아나 종 같은 게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지진 않고 이걸 지지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똑같은 섹터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원래 여기 이제 지지하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지할 때 이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계속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좀 그때 사도 되고 아니면 이게 올라가는 걸 보고 사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제 이때는 왜 안 됐냐면 그게 종목마다 다 그렇죠. 이유가 있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이유가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즉 아까 말씀본 우리가 메디아나 이런 거는 솔직히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뭐 하시는 그러니까는 거지, 이런 거를 이때 사는 사람들은 이 회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때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모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올라갈 때 이제 뉴스가 나오거든요. 뭐로 해서 올라간다라고. 네. 그런데 그게 그러면서 이제 체킹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HBM에 납품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저게 기술력이 좋은데 뒤처졌다는 얘기예요. 그 그렇죠. 당시에. 그런데도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일밖에 없는 거니까 그때는 겁 없이 사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반영이 돼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고. 지금은 겁없이 사도 되는 시기는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조심을 해야지 된다는 혹시나 얘기죠. 삼성전자 지금 재미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분들은 지금 그거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언제 팔아야 될까요? 꺾이면 팔으면 돼요. 꺾이고 난 다음에 꺾이고 파는 게 그러니까 어깨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오늘도 외국인이 샀죠. 네, 지금 바로 팔기는 좀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러면 이제 팔 때 기관이 같이 팔 때 팔면 되는 거죠. 기관이나 외국인 어차피 기관 외국인이 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기가 외국인이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같이 산 거죠. 네, 그러니까는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면 네. 이제 팔면 되는 거죠. 네. 자, 회장님과 연수 방송을 찍었는데요. 이제 올해도 회장님과 자주 찾아뵙고 여러분들에게 투자 좋은 인사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내 손님은 남석한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